자, 대우건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우건설을 밑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 밑에 빠질 때부터 1차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올라 들어간 거 추천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3차 러닝 커렉션 들어갑니다 라고 해서 요거 가격대까지 제가 계산을 해서 알려드린 바 있죠. 자, 그래서 앞쪽에 우선 뉴스에 나온 것부터 제가 분석해드린 것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대우건설입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현건과 똑같은 원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수급이 비용신 같아서 그것도 연기금 때문에 연기금이 계속대로 팔아가지고 연기금 때문에 너무 처져 있고 이제 돌아 나온다. 그래서 키 맞추기 그래서 빠져나온다. 상승 더 간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러닝 커렉션 2차 상승 들어갈 때 주요 원전주 중에서 최고효과 그래서 이렇게 살짝 눌려 들어간 데서 잡고 들어가라는 얘기를 들었었고요. 쭉 해서 올라 들어간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렇죠? 마지막에 3차 상승에게 러닝 커렉션 간다. 얼마나 더 갈 수 있냐 해서 계산까지 여러분들한테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거 보셨던 분들 다시 되새겨 보실까요? 자, 1차 상승하고 2차 상승에게 들어갈 때 자, 1차 상승의 크기는 요 앞에 요 패턴까지 요 들었었죠. 이게 러닝 커렉션. 이게 깃발령 패턴이고요. 요 밑에 이렇게 러닝 커렉션이다 이게 될 거예요. 이 러닝 커렉션 같은 경우는 아주 먼 옛날 같은 경우에는 2차 상승이 1차 상승보다 훨씬 더 작은 크기. 이제 1차 상승 크기의 61.8% 정도에서 그친다.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그건 옛날 얘기고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이 2차 상승보다 같거나 더 크다.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엘리어트 파동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1차 상승, 2차 1파 상승,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아주 강력한 상승 파동, 그리고 4파 조정, 그 다음에 5파 이렇게 들어가는 거. 5파, 그 다음에 하락 A, B, C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자, 요거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요게 지금은 이 구조 형태로 이게 이어집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서 이제 3차 상승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제가 계산을 해 드렸죠. 자, 그래서 11,000원 조금 안 되는 요 정도 자리까지 그래서 이 케이스의 확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까지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3차 상승이 나올 확률은 러닝 커렉션이 나온 전체 중에서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3차 상승이 나왔던 종목 중에서 직전에 나왔던 크기만큼이 또 갈 확률은 다시 또 10%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종목에서 친다라고 하면 러닝 커렉션이 3번이 나오면서 이렇게 1차, 2차, 3승까지 이어지면서 3차 상승이 2차 상승보다 더 올라가는 종목은 1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1년에 몇 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었죠. 그래서 개발에 땀나면 어디까지 간다고? 그래서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개발에 땀나면 얘는 그 정도까지 충분히 갈 만한 능력이 되겠습니다만 땀나면 여기까지 들어간다. 11,000원 선. 그래서 딱 여기까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요거 아래로 그래서 미리 요건 얘기 드렸던 거죠. 자, 미리 얘기 드리고 그다음에 실시간으로 요 같은 경우 요거 요 포지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렇게 리버설로 이 전형적인 아웃사이드 리버설로 떨어지는 경우보다 인사이드로 떨어오는 경우가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해서 요거 차익 매도 신호 쪽에 가깝습니다. 준비하셨다가 떨어지면 쏘세요. 차익 실현 마구 빠지세요라고 얘기 들었죠. 그 첫날 같은 경우도 그래서 퍼센트에서 자, 이게 고가 들어갔다 밀려 내려온 라인에서 일단 이거 사실상 차익 실현 매도 트레일링 스탑 떨어진 걸로 봅니다. 라고 설명드렸죠. 고가 대비. 네. 그리고 이제 고가에 대비해서 12% 떨어지면 팔아라니까. 자,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제시해드린 기준대로 친다라면 이거 차익 실현 벌써 다 끝난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고가 대비 7% 떨어지면 1차 팔고 고가 대비 12% 떨어지면 나머지도 팔아라. 그렇죠? 이게 지금 차익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 제가 알려드린 대로 했다면 이 차익 실현 벌써 다 끝나셨어야 돼요. 자,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저가에서 또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 내용들 다 분류시켜서 다 내용 다 해드렸잖아요. 자, 이러면 사는 자리, 파는 자리 지금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다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고가에서 7%, 12%를 잘라드렸고요. 내려왔고요. 자, 이 케이스의 대우건설의 경우에는 자, 일단 먼저 여기 쭉 사셨던 분, 마지막에 사셨던 분까지 이제 책실은 다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노래죠. 네? 위치 똑같습니다. 요 안으로 들어오면 사시면 돼요. 그대로 똑같아요. 예선 그대로 계속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아마도 이 케이스라 그러면 이제 똑 들어왔다가 그대로 가거나 혹은 내려왔다가 돌거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목 차시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이제 많이 오른 거 보면서 다시 똑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만 삼성물산은 빼고요. 현대건설이고요. 대우건설이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올랐어요? 올랐습니까? 뭐가 올라?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원전과 관련 없는 원전에서 이제 좀 거리가 조금 먼 이제 국내 주택 사업의 GS건설 같은 경우를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갖다 비교해 보면 이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밑에서 지금 여기서 이러고 지금 쭉 해서 이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쭉 각지 들어 올라왔거든요. 이게 원래 4월 저점 여기서야 이렇게 올라 들어왔죠.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면 작년 4월 저점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이 현대 이게 대우건설이 이렇게 올라왔어도 아직 이 현대건설치만큼도 못 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올라온 거는 그보다 한참 더 줄여서 5회분이죠. 5회분에서만 조금 전에 뭐 현대 글로비스 같은 종목에 하고 올라간 이슈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 GS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논리라 그러면 GS건설도 폭등을 했어야 되느냐?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들어서만 대우건설이 조금 더 앞서 나간 거 이게 전부 답니다. 지금 고점 대비 17.3%가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현대건설 보도록 하죠. 자, 현대건설을 보게 되면 현대건설은 자, 이번 상승치로 지금 고점 대비 16% 이렇게 밀려 떨어져 있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은 아웃사이드 리버설이죠. 요거 아웃사이드 리버설 이거 전형적인 고가 매도 신호 이렇게 떨어졌고요. 그래서 현대건설이 이렇게 밀려 떨어지게 되면 대우서건설 같은 경우도 눌리지 않을 수가 없죠. 여전히 대장은 현대건설이니까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매도 신호잖아요. 아웃사이드 리버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대우건설은 이제 현대건설이 밀리면서 밀리는 형태의 인사이드 리버설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고요. 현대건설의 위치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현대건설이 올해 1월달 여기에 올해죠. 작년에 들어간 거 제외하고 이제 올해 들어왔던 크기에서 살펴보면 밀려 내려와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직전에 작년 연말 쪽에 하반기의 고점, 올해 초 1월달에 고점까지 계산하면 이렇게 걸려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걸려 들어와서 좀 이렇게 체크 라인이 걸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가 들어왔고요. 그럼 지금 같은 국면에서 신다라고 하면 현대건설의 경우 이제 추세 저점 라인대가 여기 이제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현대건설이 지금 14만 8천 원이고요. 14만 3천 원 이하로 들어가게 되니까 5천원 3% 4% 정도 되네요. 4%. 4%에서 시작을 해서 아래 13만 5천까지 13,000원 9% 정도. 그렇죠? 현재 가격 대비 4에서 9% 정도 이 정도 위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대우건설에다가 똑같은 크기로 작동을 시켜서 살펴보게 되면 대우건설이 지금 9% 9,000원이니까요. 4%라고 하면 16
8,600원 정도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9% 적용하면 8,2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8,200원짜리가 이게 요 위에서 이제 치고 나갔던 여기죠. 자, 이 선 여기고요. 그 다음에 8,600원 선 보게 되면 아래 표시는 여기 쏙 들어와서 들어오는 요게 8,600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하고 같은 크기로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 8,200에서 8,600이 지금 딱 요 정도 자리 걸려 들어오는 거죠. 예? 예, 딱 요 정도 걸려 들어오는 거잖아요. 표시 이렇게 똑 들어오는 걸 해놓은 자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제 지수가 이미 떨어질 만큼 충분히 다 떨어져서 저 밑에 쪽 라인 기준선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등 들어간다라고 할 때, 자, 우리가 위쪽으로 노려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구조가 뻔하죠. 자, 이렇게 많이 떨어진 지수가 다시 이렇게 해서 이제 6,000 아래 5,800대까지 떨어진 지수가 다시 여기까지 이렇게 오른다라고 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게 여기까지 올라 들어오게 되죠? 이제 반등이 그래서 이제 쭉 올라 들어온다라고 하면 뭐가 올라야 이렇게 올라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6% 떨어진 거 그냥 뻔하잖아요. 이렇게 올라 들어오려 그러면 그렇죠? 오늘 오늘은 방산을 제외하고 반도체, 원전 뭐 뻔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하고 원전 직전과 저점 여기까지 지금 다 들어갔고요. 그러면 이제 뭐 반도체를 사거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거나 혹은 이 원전주를 사거나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항상 룰을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이렇게 깊게 급락해서 떨어지고 난 다음에 반등에서는 뭐부터 본다? 직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력했던 종목입니다. 직전에 임팩트가 가장.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직전에 가장 임팩트가 강했던 종목 뒤져보자. 그죠? 그 중에 빠지지 않죠.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 직전에 임팩트가 가장 강했던 종목. 자, 고가에서 이 위쪽 만원 넘어 들어가는 쪽에 지금 1, 2, 3 때렸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파는 형태는 아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반대로 커버를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고가에서 밀려 떨어지고 있는 라인에서 지금 되사고 있습니다. 같이 두들겨 패버리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쇼커버로 지금 되사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지금 당장 최근 3일간 오늘 추정치까지 3일간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 기관들 기관들 같은 경우가 대략 지금 190만 주 정도 이렇게 팔았죠. 똑같아요. 190만 팔았고 190만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이게 기관이 되돌아 들어올 수도 있고 외국인이 커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계속 상대적으로 주가가 낮아서 사자라고 하는 그 기조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파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예? 뭐 겨우 저거 팔았는데 뭐 저 앞쪽에서 헤매고 있을 때 파는 수량 뭐 이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예? 바로 직전 같은 경우도 이렇게 95만 주씩 이렇게 때려 팔았었는데 지금 뭐 60만 주 선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외국인들 커버 들어오고 있고요. 자, 이런 같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노려야 될 종목이 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속해서 포인트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조금 더 밀려 들어왔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우선 일단 받고 봐야 되는 자리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대우건설이었습니다. 전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런 여러분들은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밀려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떡합니까? 예? 지수가 6%씩 떨어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씩 쳐내리고 이러면 방법이 없죠. 현대차도 10%가 내리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일단 몸을 사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 들어갈 때 올라서 만회할 수 있는 종목들 저가에서 주워서 갈 수 있는 종목들 집중을 하셔야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종목에 어떻게 되면 뭐 SO일 같은 경우는 주의하라고 그랬는데 더 올라 들어갔어요. SO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끌어 올려놓고는 그리고는 여기 보시다시피 유화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게 아주 작사를 내버리고 있죠.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깨트려버리고 있고 자, 여기서 중에서 이제 뭘 사야 될 거냐 이거야. 다 10%씩 내렸는데. 예? 자, 골드 케미칼 같은 거는 빼고요. 자, 이거 보자 이거죠. 내려가는 쪽에. 보자 이거. 예? LG화학이라든가 이런 것도 빼고 잘 나가던 LG전자, 대우건설, 현대오토웨이브 11% 내려고 있고요. 삼성 SDI도 11이고요. 예? 한미반도체 12, 기아차 10, 현대차, 하나비전 뭐 이런 거, 하이닉스, 로보티즈, 네오셈. 뭐 좀 사야 될 종목들 지금 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죠. 저기 뭐 이게
네, 두산 에너빌도 8%에다가 효성중공업 7.5에다가 늘리고 있죠. 이 중에서 뭐 사야 될 거냐,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제대로 판단해가지고 제대로 차고 들어가야 반등되는 장세에서 뭐 손실을 만회하든지 다시 크게 수익을 내든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르고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면 도움 받으셔야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건 뭡니까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지금 딱 위치 보고 이런 거 매도 딱 때려줄 수 있는 거 도움 받으셨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도움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라고 저희가 오르고 채팅앱을 만들어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열심히 활용을 하셔야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한 걸로 오르고 검색을 하고 들어가시면 이제 이거 현금 확보할 거 확보를 하라. 그리고 이거 상황 발 빼야 된다. 이러고 하면 빼고 치고 들어갈 거 들어가고 주소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거 다 알려드리는 겁니다.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